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서 우리 수업 듣는 날이고요. 오늘 같이 수업을 해볼 주제는 세계지리 전체 중에서 가장 첫 부분에 있는 세계화와 지역화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또 강의 듣는 거니까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도 이제 그 50분 수업 다 안 채우고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타이트하게 좀 짧게 수업 얼른 끝내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요 시간만큼은 조금 집중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배울 내용 간단하게 이제 제목으로 살펴보면은 세계화와 지역화로 인한 변화구나. 세계화와 지역화로 인해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났을까 같이 생각을 해볼 텐데 교과서 보게 되면은 교과서 12페이지부터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란 글씨로 잘 표시해놨죠. 세계화와 지역화라고 하는 두 개의 주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건데, 그래서 세계화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지역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 총 세 가지 같이 보게 되면은 먼저 세계화의 정의, 세계화가 뭐냐, 그 다음에 세계화의 배경, 마지막으로는 세계화의 영향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화의 정의는 교과서 13페이지 맨 위쪽에 잘 나와 있는데 세계화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활동 범위가 전 세계로 확대되는 현상이다. 예전에는 한 나라 안에서만 아니면 한 나라보다 더 좁게 한 지역 안에서만 이루어지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제 그 나라나 아니면 그 지역을 벗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어떤 것들이 교과서에 나와 있듯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조금 더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냥 전부 다 모든 것들이 이제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세계화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이 세계화를 가능하게 했느냐? 어떤 것 때문에 세계화가 가능해졌느냐? 세계화의 배경에는 바로 교통과 통신의 발달,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따라오는 시간, 공간, 시공간의 압축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3페이지 오른쪽 위에 더 가까워진 세계라고 하는 자료를 보게 되더라도 예전에는 이만큼이나 오래 걸렸던 것들이 점점 더 시간이 단축이 되고 특히 이제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는 멀리 있는 뭐 옥천과 대전, 뭐 옥천과 서울 이게 아니라 옥천과 런던, 뭐 옥천과 뉴욕 여기에서도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가 있지. 이런 것들이 전부 통신의 발달 때문에 가능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계화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세계화는 우리의 삶에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세계화 자체가 사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세계화의 영향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아마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교과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크게 두 가지, 경제적인 측면과 문화적인 측면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앞에 경제의 세계화 그리고 앞에 문화의 세계화라고 붙여서 이름을 붙이고 나누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경제적 세계화, 경제의 세계화부터 어떤 모습들이 우리는 경제의 세계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냐면은 다국적 기업 그리고 노동의 공간적 분업 이런 것들을 보고서 우리는 경제의 세계화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대. 그래서 먼저 다국적 기업은 무엇이냐? 옛날에는 하나의 공장이 하나의 국가의 자리를 잡고 그 국가에서 뭐 개발, 생산, 판매 여기까지 전부 다 한 국가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 왜냐하면은 방금 얘기했던 걸 거꾸로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지역까지 가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고 시간이 들고 비용이 들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또 유행이 다를 수가 있잖아. 그 지역에서는 이런 게 유행인데 우리에는 이게 유행이야. 그래서 막 생산해가지고서 배에 실어서 한 달 동안 갔더니 우리는 그런 거 안 써요, 안 사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과거에 세계화 이전에는 각각의 기업들이 각각의 국가의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제는 교통이 발달했어. 물건을 운송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더 적게 들어. 그 다음에 통신이 발달했어. 우리도 지금 당장 오늘도 우리는 뭐 뉴욕의 최신 유행을 알고 싶으면은 인스타그램 아니 구글에 그냥 검색만 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지.
이렇게 세계화로 인해서 하나의 기업이 더 이상 한 나라에 멈추지 않고 다양한 국가에서 활동을 하는 것. 이것을 보고서 우리는 국적이 여러 개인 기업이다 라고 해서 다국적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다국적 기업들 중에서 물건을 생산을 할 때 각각 국가마다 잘하는 게 다를 수가 있겠지. 그래서 노동의 공간적 분업이라는 방식을 활용을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은 여기에는 이제 비행기 얘가 나와 있어. 그래가지고 하나의 비행기를 만들 때 이렇게 다양한 국가에서 생산된 부품을 사용을 해서 하나의 비행기를 만든다. 이렇게 해서 공간적 분업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친숙한 사례를 제시를 해볼게.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우리 다 알고 있지만 나이키는 미국 기업이고 아디다스는 독일 기업이지. 그런데 과연 나이키와 아디다스는 자신들의 옷이나 신발을 미국과 독일에서 생산을 할까? 궁금하면 자기 옷 뒤에나 아니면 신발에 태그를 이렇게 꺼내보면 되겠지만 실제로는 전혀 각각 미국과 독일에서는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거야. 미국이나 독일에서 하는 거는 디자인 아니면은 새로 생산된 상품을 어떤 식으로 홍보할 수 있을까? 홍보에 관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실제로 생산은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아니면 최근까지도 있으니까 중국 이런 나라에서 이제 생산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러느냐? 미국에서 생산을 하는 것보다 이런 방금 이야기한 나라들에서 생산을 할 때 훨씬 더 생산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즉 이제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세계화가 일어나니까 기업들은 예전에 비해서 시간과 공간의 거리가 단축이 되었다는 점을 활용해서 자신들이 더 많은 이윤을 낼 수 있게 각각 생산 기능은 어디, 연구 기능은 어디, 개발 기능은 어디, 광고 홍보는 어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그 기업들을 찢어놓게 된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도 이제 경제의 세계화 해가지고 크게 두 가지 다국적 기업과 다국적 기업이 하고 있는 모습 노동의 공간적 분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의 세계화를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아마 이 이야기들 1학년 통합사회 때 한 번쯤 들어보거나 배웠던 적이 있을 거야. 두 번째로 이제 문화의 세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 문화의 세계화 어떤 거냐? 원래는 각 지역마다 자기 지역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우리는 그걸 전통 문화라고 부르지. 전통 문화들이 있었거든. 그런데 이제 계속 똑같은 얘기 지금 한 5-6번째 하고 있는데 교통과 통신이 발달을 해서 시공간이 압축이 되다 보니까 시공간의 한계가 점점 더 없어지다 보니까 굳이 내가 우리나라의 문화, 우리 지역의 문화를 꼭 따라야 돼? 아니면 그것만 나는 해야 돼? 그게 이제 아닌 거지. 그래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영화 어디가 제일 잘 만들어 하면 결국 미국이잖아. 할리우드로 대표되는. 그러면 이제 이런 미국의 영화들이 전 세계에 동시에 같은 날에 개봉을 하고 예전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외국 영화 볼 수 있었지. 그런데 이런 영화들은 외국에서 이미 개봉을 하고 화제가 되고 그 다음에 몇 달이 지나서 개봉을 하고 이런 형식이었다면은 지금은 무슨 마블 시리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마블 시리즈 스타워즈 시리즈 이런 거는 세계에 27개국에서 동시 개봉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같은 시기에 똑같은 영화를 보고 아니면 똑같은 음악을 듣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지구촌 문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수많은 가수들이 있는데 가장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 역시 이 사람들이지. 누군지는 다 알지.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예전에 한 1970년대에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아무리 히트를 쳤어도 그 히트는 우리나라 안에서 아주 멀리 뻗어갔다고 해봤자 일본, 홍콩, 대만 이 정도였겠지. 근데 요즘에는 이분들이 이제 빌보드 차트에도 오르고 전 세계적으로 팬들이 엄청 많다면서 그래서 무슨 그 콘서트 최근에 해갖고서 그 얘기 듣고서 좀 충격받았거든. 콘서트 표들 파는 것도 그래 많이 받고 콘서트 이제 그 티켓팅 한다고 전쟁하는 것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콘서트 끝나면은 DVD 그 생산해가지고서 그 팔아먹는 것도 많이 봤는데 그
공연을 하면은 그 공연을 그 시간에 일종의 라이브 스트리밍 같은 거지. 그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또 돈을 받고서 판다는 걸 듣고서 정말 깜짝 놀랐어. 그게 이제 과연 돈이 될까 싶었는데 이것도 이제 약간 세계화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저기 무슨 칠레에 사는 얘네 팬들은 아무리 뭐 돈이 많고 해도 우리나라에 콘서트 한 번 보러 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라이브 스트리밍도 이제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를 하는구나 하면서 또 한 번 이제 이번에 수업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거든. 이 문화의 세계화구나 하면서 이제 감탄을 하게 됐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무언가 가수나 뭐 영화나 이런 것들이 다 인정을 받는다의 의미가 요즘에는 한국에서 최고다 이게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된 것도 전부 다 문화의 세계화의 영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게 교과서 13페이지에 있는 세계화란 무엇일까 이런 이야기들을 쭉쭉쭉 같이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이 부분까지만 잘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 보면은 교통통신의 발달로 7번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교통통신의 발달로 물리적 거리의 중요성은 감소했을까? 우리 계속 이야기를 해왔지.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시공간의 압축, 뭐 시공간 제약의 감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지.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물리적 거리의 중요성은 감소한 게 맞습니다. 그치? 잘 이해되지? 그 다음에 이제 세계화로 인해서 과거에 비해서 최근 국경의 의미가 국가와 국가와의 경계, 국경의 의미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예전에 비해서 각각 국가들이 자기끼리 국가 내에서 하려고 하는 게 더 많을까? 아니면 세계화 이후에 다양한 국가들과 교류를 하려는 게 더 많을까? 당연히 다양한 국가들과 교류를 하고 무언가 문화도 그렇고 상품도 그렇고 수출을 하려고 하지. 그래가지고 국경의 의미는 점점 더 약화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 이거는 틀린 보기구나 라고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추세면 우리 30분 내로 수업을 끊을 수 있을 것 같아. 14페이지 이어서 넘어가 봅시다. 지역화. 지역화는 세계화와 반대되는 의미 같지만 오히려 세계화 때문에 지역화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 세계화라는 개념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예측을 했던 사람들은 자, 세계화가 되면은 점점 더 전 세계는 특성이 없어지고 똑같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 왜? 라고 물어보면은 자, 교통통신이 발달하고 시공간의 제약이 감소해.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여러 문화들, 여러 경제 요소들 중에 가장 강한 것만 살아남게 되잖아. 그럼 가장 강한 것만 남고 나머지 다 죽으면은 결국 모두가 그 가장 강한 것만 받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세계는 획일화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이야기를 했었거든. 그런데 현실은 아니었어. 전혀 아니었어. 오히려 세계화가 점점 진행되면서 이 지역화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주목을 받게 됐거든. 이 주목을 받은 지역화가 뭐냐 하면은 한 지역의 특징이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가치를 지니게 되는 현상. 이것을 지역화라고 한대. 그러면은 왜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고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거나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받은 것들이 세계화를 이루고 있는데 왜 지역화, 지역의 것들이 주목을 받느냐라고 하면은 이게 사람의 본능인지 어떤 건지 사람들은 획일화, 똑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리고 무언가 특별한 거, 나만의 것, 특색이 있는 것, 그 지역에 가서만 할 수 있는 무언가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겨워 이제 이거 남들 다 하는 거 맨날 듣는 거 지겨워. 좀 특별한 게 없을까? 무언가 신선한 거, 새로운 거.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화가 주목을 받게 되었구나. 그래서 세계화와 지역화는 되게 반대되는 얘기 같지만 거의 같은 방향으로 같이 가고 있구나. 세계화가 점점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세계화가 점점 더 진전될수록 오히려 지역화도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도 지역화와 관련해서는 이 세 가지 지리적 표시제, 장소 마케팅, 지역 브랜드화 이 세 가지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은 지리적 표시제야. 지리적 표시제 같은 경우는 특정 지역에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우수한 상품이 아까 얘기했던 지역화의 특징이랑 같아. 그 지역에 가야만, 그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무언가. 이 무언가는 보통 농산물이나 뭐 해산물이나 이런 거겠지. 이것들이 그 지역에서만 나고 또 우수해. 그런 경우에 이제 이거는 무슨 어디 무엇이다. 그 지역의 이름을 붙여서 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데에서 생산되는 거는 그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거. 이게 지리적 표시제다. 그래가지고 옥천의 사례를 찾으려고 했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 아쉬운데도 영동의 사례를 찾았어. 그래서 영동 하면은 이 얘기 옥천에서 하면 자주 옥천이 더 유명해요 하던데 어쨌든 영동포도. 영동에서 생산되는 포도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포도에 비해서 더 뭐 맛이 있다거나 알이 크다거나 어떤 특징 하여튼 더 우수한 특징이 있다 하기 때문에 영동포도라고 하는 거를 지리적 표시제를 등록을 받는데 성공을 했다. 그러면 이제 영동포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브랜드가 되는 거지. 그럼 뭐 옥천에서 생산된 포도, 뭐 김천에서 생산된 포도 이거는 이제 영동포도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지리적 표시제의 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영동포도 하면 너무 이제 사회가 약하지. 세계적인 사례들 보게 되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꼬냑, 까망베르, 뭐 아이리시 위스키, 사프란, 토스카나, 모짜렐라, 아니면 뭐 콜롬비안 커피, 블루마운틴 커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역 이름과 상품이 결합한 지리적 표시제의 예시라고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리적 표시제를 운영을 하고 있어. 크게 세 가지 측면인데 농산물, 해산물, 그 다음에 산림물. 그래서 땅에서 농사 짓는 거, 바다에서 나는 거, 그 다음에 산에서 채취하는 거 해가지고 여기에 보게 되면은 벌교꼬막, 보성녹차, 양양송이 이렇게 세 가지 나와 있지. 이게 각각 해산물 1호, 농산물 1호, 산림물 1호 이렇게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가 된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브랜드화는 그 지역의 이름, 옥천, 그게 하나의 브랜드가 되는 거야. 근데 그 뭐지? 누가 생각해도 그냥 옥천 브랜드야 하면은 너무 어색하잖아. 그래가지고 보통 앞이나 뒤에 약간 그런 접두사나 접미사를 붙여서 그 지역을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브랜드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 요거 이제 여기 있지. 뉴욕의 상징인 I love 뉴욕. 요거 이제 약간 세계적인 차원에서 가장 좀 유명하고 성공한 그런 지역 브랜드의 사례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암스테르담이 이제 요렇게 I 암스테르담 라고 하는, 그래서 요 암스테르담이자 요게 IM도 되지. 그래가지고 요것도 하나의 이제 유명한 사례로 남아있고, 방금 스포를 해버렸는데 옥천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금강보고라고 하는, 요거 아마 농산물에 많이 붙이는 것 같아. 잘은 모르겠는데 하고, 이제 요게 옥천의 가장 잘 안 보이네. 대표적인 슬로건이죠. 여기 이제 요거 써 있어. 옥천, 유옥천이라고 하는 이런 지역 브랜드들, 각 지역마다 자기의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그 자기 지역의 조금 이제 특성을 살려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뭐 I love 뉴욕, I 암스테르담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지역 브랜드에 해당을 할 거야. 우리나라에서도 뭐 I 서울 유 이츠 대전이었나? 잘 기억이 안 나. 다이나믹 부산 이런 것들 전부 다 지역 브랜드의 하나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소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그 지역의 관광 상품을, 아니면 그 지역 그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를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어디를 예를 들까 하다가, 여기는 이제 경남 진주에 있는, 여기는 촉성로, 그 다음에 여기는 의암, 그 논개가 외장을 안고서 뛰어내린 걸로 유명한 이 의암이 있는 곳이거든. 그래서 이 지역은 그냥 진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어떤 스토리가 있지. 이때 뭐 임진왜란 때 외장을 껴안고 뛰어내리고, 이 진주성에서는 김시민 장군이 전투를 했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나의 스토리로 엮어서 포장을 해서 마치 이 지역이, 이 장소가 하나의 상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이런 거를 우리는 장소 마케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장소 마케팅까지 이제 지역화 전략 세 가지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플러스 하나 정도 더 얘기를 하면은 이런 지역 축제 방금 이야기한 것들이 좀 다 결합이 된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 그래가지고 가장 좀 어필을 집중적으로 하는 거지. 우리의 매력은 뭐 5월 달에가 최고야. 5월 달에 딱 축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 우리는 이렇게 축제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와도 되는데 특히 5월에 오면 좋다. 특히 뭐 6월에 오면 좋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이제 3, 4월 되면은 벚꽃 축제 시작하지. 그래가지고 뭐 진해 분황제라든지 서울의 여의도 벚꽃 축제 이런 것들처럼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이거를 축제로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경우가 있다. 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사례를 어떤 걸 들까 하다가 여기는 이제 저기요 일본의 삿포로. 삿포로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떠올릴 법하지. 그 눈축제라고 하는 이런 축제. 삿포로 지역이 춥고 눈이 많이 온다는 것을 활용을 해서 이런 눈으로 만든 조각들을 전시하는 눈축제라는 이런 그 지역의 매력 포인트를 가장 빵 터트리는 이런 전략까지가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역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았고 지역화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 자,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우수한 상품을 표시하는 것. 우수한 상품에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지역명을 포함을 해서 표시한 거겠지. 이것은 지리적 표시제이다. 맞는 얘기일까? 그렇지, 맞는 얘기지. 그 지역에서 그 지명을 그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만 쓸 수 있다. 아까 얘기했던 보석녹차, 벌교꼬막, 양양송이 이런 것도 전부 다 해당이 된다. 그래서 뭐 샴페인, 꼬냑, IDC 위스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그 지리적 표시제의 영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화에 따라 지역 문화의 고유성이 약해지고 있다. 아까 얘기했듯이 세계화에 따라서 지역 문화는 오히려 세계화와 지역화는 반대되는 것 같지만 둘은 같이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 그래가지고 이거는 잘못된 보기구나 라고 해서 여기까지 우리 세계화와 지역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 그래서 뭐 어렵다면 좀 어려울 수 있고 또 수월하다면은 수월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한 번씩 교과서 내용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읽어보고 그리고 또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하면 바로 이제 연락해서 질문하거나 아니면 계약하고서 다시 한번 질문을 통해서 확실히 자기 걸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은 이제 교과서 15페이지 세계화 속 우리 지역의 지역화 전략 세우기 활동을 같이 해볼 건데 다 같이 옥천으로 하면은 너무 그 비슷비슷한 결과만 나올 것 같아서 지역에는 크게 제한을 두지 않으려고 하니까 한번 각자 한 번쯤 생각해보고 다음 시간에 오면은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도 열심히 수업 듣고 우리 얼른 학교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